그날 밤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줄 알았던 집안 문틈 사이로 낮은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목소리. 그리고 저 사람은? 누가 들으면 어떡하지?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덜컥 방문 손잡이가 움직였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겹쳐 흔들렸습니다. 안 돼, 걸리면 안 돼. 지금 이 집안이 뒤집어질 수도 있어. 그리고 그날의 발각은 모든 진실을 드러내는 시작이었어요. 지금부터 설렘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42이에요. 평범한 결혼 12년 차, 두 아이 엄마죠. 시어머니는 올해 63. 항상 단정하고 엄격한 분이셨거든요. 특히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3년 동안은 더욱 그러셨어요. 연애나 남자 이야기는 입에 올린 적도 없으셨죠. 혼자 지내시느라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싶었는데. 그래서 그날 새벽 목격한 광경이 더욱 충격적이었나 봐요. 청년은 2달 전부터 우리 집 전셋방에 살고 있어요. 키 185cm에 헬스 5년 차라더군요. 어깨가 넓고 팔뚝 근육이 탄탄한 게 눈에 띄었어요. 무엇보다 예의가 바르고 조용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날 새벽, 물을 마시러 나가다가 복도에서 걸음이 멈춰버렸어요. 시어머니 방문 아래쪽으로 노란 불빛이 새어 나오더라고요. 그 틈새에서 낮게 엉킨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처음엔 라디오 소리인 줄 알았거든요. 조심해, 누가 들으면 어떡해. 시어머니 음성이었어요. 하지만 평소와 달리 부드럽고 떨리는 톤이었죠. 괜찮아요. 모두 잠들었어요. 남자 목소리가 대답했어요. 잠깐, 이 목소리는? 바로 그 찰나 제 등골이 오싹해졌답니다. 뭐지? 무슨 일이지? 문 사이로 살짝 들여다봤어요. 2개의 그림자가 겹쳐져 흔들리고 있었어요. 가까워지고 멀어지고 다시 포개지고 맥박이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게 뭔 상황이지? 더 자세히 보려고 한 발 다가섰어요. 바로 그때 청년의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우리 집 세입자였어요. 세입자가 왜 시어머니 방에?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3년 전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후로 시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웃음도 잃으시고 말씀도 줄어드셨죠. 그 긴 외로움 속에서 혼자 지내셨는데 지난주 청년이 시어머니께 꽃을 드렸던 일이 떠올랐어요. 며칠 전 함께 차를 마시며 나누던 긴 대화. 빨래 널 때 건네던 은밀한 미소들. 설마 그게 그런 의미였나? 모든 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어요. 그림자 하나가 벽 쪽으로 기댔어요. 다른 하나가 천천히 다가가더니 감싸 안는 형태가 되었죠. 숨이 턱 막혔어요. 진짜 저러시는 거야? 믿기지 않았어요. 그토록 엄격하고 단정하신 시어머니가 이제 어떻게 하지? 반쯤 열린 문 너머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음성에 평소 없던 여린 떨림이 있었거든요. 천천히 우리만의 시간을 만들어가요. 청년의 다정한 답변이 따라왔죠. 순식간에 알겠더라고요. 3년간의 외로움이 얼마나 깊었을지, 그리고 이 청년이 시어머니께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지. 급히 제 방으로 돌아갔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방금 본 장면이 계속 눈앞에 맴돌았거든요. 정말 시어머니가 저런 일을?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이해가 되기도 했죠.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를 나누는 두 사람을 봤어요. 하지만 이제 제 눈에는 모든 게 다르게 보였답니다. 찻잔을 건네는 손길, 마주치는 시선, 스치는 미소. 아, 그동안 이런 관계였구나. 그 모든 것에 숨겨진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날 이후 저는 그들을 관찰하게 됐어요.
처음엔 순수한 궁금증이었어요. 과연 이 둘의 관계는 어디까지 발전할까? 시어머니의 외로움이 진짜 달래질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계속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 이후로 매일 아침이 달라졌어요.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며 마당을 내려다보는 게 일상이 되었거든요. 시어머니와 청년이 화단 근처에서 만나는 모습이 자주 보였어요. 이전까지는 단순한 인사였다면 이제는 분위기가 묘하더라고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청년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그러게 햇살이 따뜻하구나. 시어머니 대답에 평소 없던 여유로움이 묻어 있었죠. 찻잔을 건네는 손길도 변화했어요. 필요 이상으로 오래 닿아 있더군요. 그 짧은 접촉에 두 사람 모두 시선을 내리지 않았어요. 어느 오후 청년이 마당에서 셔츠를 털고 있었어요. 햇볕에 비친 등 근육 라인이 선명하게 드러났죠. 순식간에 시어머니가 다가갔어요. 어깨에 먼지가 묻었네. 손끝으로 그의 셔츠를 톡톡 털어주었어요. 청년의 몸이 살짝 굳어지는 게 보였거든요. 그 스킨십이 제 안에서 뭔가를 자극했어요. 마치 제가 그 자리에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죠. 창문 너머로 보는데도 두 사람 사이에 정기가 느껴졌어요. 공기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 같았거든요. 감사해요. 늘 신경 써주셔서. 청년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바로 그때 시어머니 볼에 연분홍빛이 올라왔죠. 제 머릿속에 옛날 기억이 스쳤어요. 20살 여름 남편이 제 머리에 낙엽을 떼어주던 순간 그때의 설렘이 고스란히 되살아났어요. 저 청년의 손이 더 오래 머물렀다면 상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시어머니 목덜미까지 닿았다면 어땠을까? 얼굴이 후끈 달아올랐어요. 그날 저녁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시어머니 방에서 나는 소리였죠. 그 웃음은 지금까지 들어본 것과 달랐어요. 소녀처럼 맑고 애틋한 음색이었거든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어요. 가슴이 덩달아 빨라지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까? 궁금증이 폭발할 것 같았어요. 청년이 재미있는 농담을 했을까? 아니면 상상은 점점 구체적으로 변해갔어요. 청년의 큰 손이 시어머니 손을 감쌌을 때의 온기, 두 사람이 나누는 시선의 깊이, 은밀한 속삭임들, 모든 게 제 안에서 생생하게 그려졌어요. 밤이 되자 더 대담해졌어요. 시어머니 방 불빛을 확인하게 되었거든요. 청년 방과의 거리도 재어봤죠. 복도 한가운데 서서 두 방을 번갈아 보며 생각했어요. 밤중에 청년이 건너간다면 그 발소리를 제가 들을 수 있을까? 심박이 귀까지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용기를 내서 청년에게 말을 걸어봤어요. 어머니께서 많이 편해하시는 것 같네요.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저도 기뻐요. 그 기뻐요라는 말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저는 짐작할 수 있었어요. 그날 밤 복도를 지나다 시어머니 방 앞에서 잠시 멈췄어요. 문고리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거든요. 낮은 대화 소리도 들리는 듯 했죠. 맥박이 빨라졌어요. 혹시 청년이 안에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만으로도 온몸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확인할 용기는 없었어요. 그저 상상만으로도 충분히 자극적이었거든요. 그날 밤 이후로 이상하게 잠이 안 왔어요. 온몸이 뜨거워서 찬물로 샤워를 했는데도 열기가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가만히 누워 있을 수 없어서 베개를 꽉 안고 뒤척였어요. 그날 이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걸. 제 안에 잠들어 있던 뭔가가 깨어나고 있다는 걸. 과연 다음에는 어떤 장면을 보게 될까요? 더 진전된 모습일까요? 아니면 일주일 후 기회가 찾아왔어요.
마당 장독대 정리를 핑계로 시어머니 방 창문 근처에 자리 잡았거든요. 창문이 반쯤 열려 있어서 안쪽 상황이 훤히 보였어요. 이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의도적인 걸까요? 시어머니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어깨를 움츠리며 목을 돌리고 계시더라고요. 목이 많이 결리시나 봐요. 청년이 뒤에서 다가왔어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제가 좀 풀어드릴까요? 그 제안에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청년의 큰 손이 시어머니 어깨에 올라갔어요. 천천히 주무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시어머니 고개가 앞으로 숙여졌죠. 아, 시원하네. 한숨 섞인 목소리가 창문 너머로 흘러나왔어요.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누군가 제 어깨를 만져주는 듯한 착각이 들었거든요. 청년 손이 목덜미 쪽으로 올라갔어요. 시어머니 회색 머리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죠. 찰나에 시어머니가 눈을 감으셨어요. 숨이 턱 막혔어요. 그 공기가 제 볼까지 스쳐가는 것 같았거든요. 여기가 제일 아픈 곳이죠? 청년이 속삭였어요. 맞아, 거기가 가장 뻣뻣해. 신혼 시절 남편이 제 목을 마사지해 주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의 따뜻한 손길이 그리워졌죠. 청년 손이 시어머니 가디건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얇은 블라우스 너머로 어깨 곡선을 따라 움직였거든요. 시어머니 숨소리가 깊어졌어요. 그 숨소리가 제 귓속까지 파고들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동시에 뜨거워졌죠. 좀 나아지세요? 정말 좋아. 손이 따뜻해서. 청년이 시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제 두 사람 키가 비슷해졌죠. 거리도 훨씬 가까워졌고요. 처음 해드리는 건데 어때요? 청년이 웃으며 물었어요. 오랜만에 받아보는 거야. 고마워. 그 고백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청년이 시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가슴팍에 올려놓았죠. 심장 소리 들리시죠? 그래, 빨리 뛰는구나. 어머니 때문이에요. 바로 그 순간 시어머니가 창 쪽을 힐끗 보셨어요. 저와 시선이 마주쳤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들켰다는 두려움과 묘한 흥분이 뒤섞였죠. 시어머니는 다시 청년을 바라보셨어요. 이번엔 그의 뺨에 손을 올리셨거든요. 참 고마운 사람이구나. 그 애틋한 말투에 청년이 시어머니 손을 덮었어요. 두 사람 이마가 거의 닿을 뻔했죠. 허벅지에 힘이 빠졌어요. 장독대에 손을 짚고 버텨야 했거든요.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누가 보면 어떻게 시어머니가 작게 중얼거리셨어요. 괜찮아요. 아무도 안 봐요. 하지만 저는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 보고 싶었죠. 한참 후에야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의 온기가 제 가슴 한가운데 자리 잡았거든요. 제 이야기처럼, 제가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날 밤 내내 그 장면을 떠올렸어요. 청년의 따뜻한 손길, 시어머니의 부드러운 신음소리, 모든 게 제 안에서 계속 맴돌았죠. 그날 밤도 잠들기가 어려웠어요. 이상한 에너지를 발산하려고 늦은 시간까지 청소를 했어요. 하지만 복잡한 마음은 정리되지 않더라고요. 지워지지 않았어요. 아니, 지우고 싶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해졌어요.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할까? 며칠 뒤 2층 빨래 정리를 하러 올라갔어요. 시어머니 방문이 살짝 열려 있더라고요. 일부러 안 닫으신 걸까요? 그 틈새로 보인 광경에 발걸음이 멈춰버렸어요. 시어머니가 거울 앞에 서 계셨어요. 머리핀을 하나씩 빼고 계시더군요. 회색 머리칼이 어깨로 부드럽게 흘러내렸죠. 청년이 뒤에서 다가왔어요. 도와드릴게요. 낮은 목소리가 스쳤어요.
고마워 뒤쪽이 잘 안 보여서. 청년 손이 시어머니 목덜미에 닿았어요. 하나씩 핀을 빼주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 고개가 뒤로 살짝 기울어졌죠. 이렇게 하면 편하시죠? 응, 정말 시원해. 순간 공기가 달라졌어요. 제 발끝까지 저릿해지더라고요. 청년 손가락이 시어머니 머리칸 사이로 들어갔어요. 부드럽게 빗어주고 있었죠. 거울 속에서 두 사람 시선이 마주쳤어요. 머리결이 정말 부드러우시네요. 나이 든 머리가 뭐가 좋다고 아니에요. 진짜 예뻐요. 그 말에 시어머니 볼이 붉어졌어요. 20살 처녀 같은 수줍음이었거든요. 청년이 시어머니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어머니 응? 제가 말이 끝나기 전에 시어머니가 몸을 돌리셨어요. 이제 두 사람이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었죠. 거리는 한 뼘도 안 되었어요. 맥박이 목까지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뭘 그렇게 보고 있어? 시어머니가 웃으며 물으셨어요. 그냥 아름다우셔서요. 청년 손이 시어머니 뺨에 올라갔어요. 찰나에 시어머니가 눈을 감으셨죠. 깊은 한숨이 흘러나왔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왜요? 나이 차이도 그렇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두 사람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이제 속삭임에 가까웠죠. 바람이 불어 문이 더 열렸어요. 시어머니 가디건이 흘러내리며 순간 공기가 달라졌어요. 더 가까워진 기류가 느껴졌죠. 청년 시선이 그곳에 머물렀어요. 시어머니도 그 시선을 느끼셨는지 더 가까이 다가가셨어요. 춥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뜨거워. 그 대답에 청년이 시어머니를 안았어요. 조심스럽지만 확실하게. 시어머니 손이 청년 등에 올라갔죠. 복도에서 벽에 등을 기댔어요. 허리에 힘이 완전히 빠졌거든요. 가슴이 터질 듯 뛰었어요. 방 안에서 옷감 스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깊어지는 숨소리들 시간 감각이 사라져버렸어요. 괜찮으세요? 청년 목소리였어요. 응, 너무 좋아. 그 대답 이후로는 더 이상 말소리가 안 들렸어요. 대신 다른 소리들이 스쳤죠. 기껏 더 깊어지는 호흡. 그리고 짧은 탄식들. 그 자리에서 꼼짝할 수 없었어요. 온몸이 후끈 달아올랐거든요. 손목을 꽉 움켜쥐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방 안이 조용해졌을 때 조심스럽게 자리를 떠났어요. 하지만 그 온기와 전율은 제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죠. 그날 밤 내내 그 장면을 떠올렸어요. 문이 더 활짝 열렸다면 뭘 봤을까? 그 다음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상상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그 상상 속에서 저도 함께 있었어요. 마치 제가 그 상황의 주인공인 듯 생생하게. 그날 밤도 샤워 시간이 길어졌어요. 찬물로 오래 씻어도 열기가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이불을 둘둘 말아 껴안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진짜 충격적인 장면은 따로 있었거든요. 다음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토요일 오후였어요. 남편과 아이들이 친척집에 간 조용한 날이었죠. 시어머니가 평소보다 일찍 샤워를 하셨어요. 화장대에서 오래 앉아 계시더니 연분홍 립스틱까지 바르셨거든요. 그 화장은 외출용이 아니었어요. 1시간 후 청년이 돌아왔어요. 말끔히 차려입고 은은한 향수 냄새까지 풍겼죠. 거실에서 두 사람이 마주쳤어요. 오늘 집이 조용하네요. 청년이 말했어요. 그래, 우리만 있구나. 제가 있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대답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척 귀를 기울였어요. 두 사람 발소리가 2층으로 향했거든요. 시어머니 방 쪽이었죠. 심장이 빨라졌어요. 손에 쥔 접시가 미끄러질 뻔했답니다. 잠시 후 위층에서 옛날 트로트가 흘러나왔어요.
볼륨이 평소보다 훨씬 컸어요. 다른 소리를 가리려는 건가? 그런 생각이 스쳤죠.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갔어요. 복도에 서니 대화 소리가 들렸거든요. 춤 한번 춰볼까요? 청년 목소리였어요. 이 나이에 무슨 춤을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어머니는 여전히 아름다우세요. 시어머니의 맑은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오래간만에 듣는 소리였죠. 반쯤 열린 문으로 살짝 들여다봤어요. 청년이 시어머니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고 있었어요. 음악에 맞춰 천천히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죠. 이렇게 하는 거 맞나? 시어머니가 수줍게 물으셨어요. 완벽해요. 청년 손이 시어머니 허리에 올라갔어요. 시어머니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리셨죠. 두 사람이 천천히 돌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젊은 연인 같았거든요. 음악이 느려지자 움직임도 느려졌어요. 이제 거의 제자리에서 서로를 안고 있는 것 같았죠. 어머니, 응? 제가 어머니를 정말. 말이 끝나기 전에 시어머니가 청년 입술에 손가락을 올리셨어요. 말하지 마. 그냥 이렇게만 있자. 청년이 그 손가락을 잡아 입술에 가져갔어요. 시어머니가 눈을 감으셨죠. 깊은 한숨이 스쳤어요.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벽에 기대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거든요. 두 사람 거리가 더 가까워졌어요. 이제 숨결이 섞일 정도였죠. 두 사람의 거리가 거의 사라졌어요. 찰나에 음악이 멈췄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계속 안고 있었죠. 이제 어떻게 하지? 시어머니가 작게 물으셨어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요. 그 대답에 시어머니가 청년을 더 꽉 안으셨어요. 나도 모르겠어. 이런 기분은 처음이야. 청년 손이 시어머니 등을 따라 내려갔어요. 시어머니가 몸을 떨었죠. 그 떨림이 제게까지 전해졌어요. 괜찮으세요? 응, 너무 좋아서 그래. 시어머니가 침대 쪽으로 몸을 기울이셨어요. 청년이 그녀를 받쳐 안았죠. 두 사람이 천천히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어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청년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내려앉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기류가 흘렀죠. 시어머니는 눈을 감고 가만히 있으셨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응, 계속해. 그 허락에 청년 손이 더 대담해졌어요. 시어머니도 청년 셔츠에 손을 올리셨죠. 온몸이 뜨거워졌어요. 목덜미를 꼭 누르고 있는 제 손이 땀에 젖었어요. 마치 제가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바로 그때 현관문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과 아이들이 돌아온 거였죠. 방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두 사람이 재빨리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죠. 급히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하지만 그 장면은 제 안에 오래도록 남았답니다.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그 순간을 떠올렸거든요. 만약 누군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어떻게 됐을까요?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려고 일기를 썼어요. 하지만 펜을 들고도 뭘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상상이 멈추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 상상 속 주인공은 저였답니다. 비가 내리는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남편은 야근, 아이들은 학원 간 조용한 시간이었죠. 시어머니가 평소보다 일찍 방문을 닫으셨어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거든요. 1시간 전 골목에서 청년의 실루엣을 봤거든요. 우산을 쓰고 조심스럽게 걸어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빗소리에 묻혀 현관문 여닫는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그 조용함이 오히려 모든 걸 더 선명하게 만들었죠. 발끝을 세워 시어머니 방 앞에 다가갔어요. 문틈새로 노란 불빛이 새어나오더라고요. 비에 많이 젖으셨겠어요. 청년 목소리가 들렸어요. 괜찮아, 너는?
저도 괜찮아요. 어머니가 걱정되어서 빨리 왔어요. 따뜻한 웃음소리가 스쳤어요. 옷이 젖었네. 감기 걸리겠어. 시어머니 음성이었어요. 갈아입을까요? 그래야겠다. 옷깃 스치는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죠. 어머니도 머리가 젖으셨네요. 응, 우산이 작아서 말려드릴게요. 드라이어 소리가 잠깐 들렸어요. 곧 조용해지더니 다른 소리들이 스쳤죠. 이리 와봐. 시어머니 목소리였어요. 평소보다 낮고 부드러웠거든요. 춥지 않아요? 청년이 물었어요. 아니, 오히려 뜨거워. 너 때문에. 그 고백에 숨이 멈췄어요. 얇은 문을 사이에 두고 있는데도 그 안의 분위기가 피부에 닿는 것 같았거든요. 침대가 살짝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앉은 모양이었죠.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까 심장 소리가 들려. 제 것도 들리시죠? 응, 너무 빨리 뛰네. 그 대화 이후로는 말이 줄어들었어요. 대신 깊어지는 숨소리가 들려왔죠. 그리고 짧은 신음들. 벽에 등을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졌거든요. 정말 괜찮아요? 청년의 속삭임이 스쳤어요. 응, 계속해줘. 그 허락 이후로는 더 이상 명확한 말이 안 들렸어요. 하지만 다른 소리들이 벽을 넘어 전해졌죠. 방 안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정적 사이로 작은 소음이 섞이며 긴장감을 더했죠. 그 모든 소리가 제 안에서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어요. 온몸이 후끈해졌죠. 어깨를 꽉 움켜쥐고 있는 제 손이 떨렸어요. 아, 시어머니의 작은 억눌린 파열음이 들렸어요. 그 소리에 가슴이 세게 뛰었거든요. 시간이 얼마나 흘렸는지 알 수 없었어요. 분명 몇 분이었을 텐데 1시간도 넘게 뛰고 있는 것 같았죠. 방 안에서 더 깊은 소리들이 들려왔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진전된 상황이었거든요. 순식간에 제 안 깊숙이 잠들어 있던 감정이 깨어나는 걸 느꼈어요. 오래전의 떨림, 신혼 초의 두근거림이 온몸을 가득 채웠죠. 눈을 떼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더 듣고 싶다는 욕망이 계속됐어요. 그 욕망이 제 안에서 부드럽게, 그러나 짙게 번져왔어요. 가만히 서 있어도 떨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 전율이 제 온몸으로 퍼져나갔죠. 사랑해요. 청년의 고백이 벽을 넘어 들렸어요. 나도 사랑해. 시어머니 대답이 이어졌죠. 그 사랑 고백에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부러움과 그리움이 뒤섞였답니다. 얼마 후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도 온기가 남아 있었거든요. 제가 서 있는 복도까지 그 여운이 전해졌어요. 그날 밤 방 안에서 흘러나온 모든 소리와 온기는 제 안의 공기와 섞여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깊게 제 마음 한가운데 자리 잡았죠. 잠들기 전까지 계속 그 순간들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꿈속에서도 그 장면은 계속됐답니다. 그날 밤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방문을 꼭 잠그고 그 감정들을 정리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그 장면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와 청년이 함께하는 모습, 그 온기와 숨결이 제 안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평범한 일상도 달라졌어요. 설거지를 하다가도, 빨래를 개다가도 문득 그 순간들이 떠올랐죠. 그럴 때마다 손끝이 떨리고 맥박이 빨라졌어요. 이틀간 남편이 출장을 간다고 했어요. 아이들도 할머니 댁에서 하룻밤 보내기로 했죠. 그날 저녁 집이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는 샤워를 하셨고 청년도 외출했다가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일부러 부엌에서 설거지하며 귀를 기울였어요. 시어머니 방 쪽에서 낮은 목소리와 부드러운 웃음이 스쳤죠.
가슴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저도 모르게 복도를 걸었어요. 문틈 아래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그 사이로 느린 숨소리가 번져왔거든요. 그 숨소리가 제 귓속을 파고들더니 어느새 심장과 같은 박자로 맞춰졌어요. 다들 어디 갔어요? 청년 목소리가 들렸어요. 응, 우리만 있어. 시어머니 대답에는 묘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죠. 바로 그때 시어머니 시선이 문틈으로 스쳤어요. 짧았지만 깊이 들어오는 눈빛이었거든요. 내가 보고 있다는 거 안다는 듯한 묘한 인정 같았어요. 그 눈빛이 제 안을 가득 채웠죠. 방 안에서 옷 스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청년 손끝이 시어머니 어깨를 스쳤고 시어머니가 살짝 눈을 감으셨어요. 그 장면이 제 안에서 거대한 파문처럼 번져왔어요.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오래전부터. 나도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그 고백을 들으며 제 안 깊숙이 잠들어 있던 감정이 깨어나는 걸 느꼈어요. 오래전의 떨림, 신혼 초의 두근거림 같은 것이 온몸을 가득 채웠죠. 누군가 다가올까 두려운 침묵 속에서 작은 소음이 번져갔어요. 정말 괜찮은 거죠? 응, 이제는 숨기고 싶지 않아. 그 허락에 더 깊은 소리들이 이어졌어요. 옷감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깊어지는 숨소리, 그리고 알 수 없는 탄식 같은 숨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들을수록 가슴이 더 빨리 뛰었죠. 어느새 제 팔뚝을 꽉 쥐고 있었어요. 심장 박동이 그곳까지 전해지고 가만히 있어도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을 떼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더 보고 싶다는 욕망이 계속되었어요. 그 욕망이 제 안에서 부드럽게 그러나 짙게 번져왔어요. 온몸이 미묘하게 달아오르고 숨이 짧아졌죠. 아, 좋아. 시어머니 억제된 숨소리가 벽을 넘어 들렸어요. 그 소리에 가슴이 세게 뛰었어요. 찰나에 제 머릿속에 누군가가 떠올랐어요. 연애 시절 제게 그런 소리를 내게 했던 사람. 언제부터 우리는 이런 열정을 잃어버린 걸까요? 방 안에서 더 격렬한 소리들이 들려왔어요. 침대가 리드미컬하게 흔들리는 소리, 점점 빨라지는 숨소리, 그리고 더 깊어져 억제할 수 없는 한숨들. 그 소리들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마치 제가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제 손이 저도 모르게 가슴팍에 올라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온몸이 뜨거웠어요.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청년의 격한 고백이 들렸어요. 나도 사랑해. 시어머니 대답은 거의 울음에 가까웠어요. 그 절정의 순간 저도 함께 숨을 참았어요. 온몸이 긴장됐다가 서서히 풀렸죠. 한참 후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그 여운은 오래도록 남아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시어머니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계속 사랑하면 돼요. 아무도 모르게. 그 대답에 다시 웃음소리가 스쳤죠. 행복한 웃음이었어요. 그날 밤 제 방에서 오랫동안 그 장면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저도 그런 사랑을 다시 느끼고 싶다는 걸. 그날 밤도 길었어요. 무언가에 집중해야 할 것 같아 늦은 시간까지 요리를 했어요. 하지만 그 달콤한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날 이후로도 몇 번 그 둘을 지켜봤어요. 그들의 사랑이 제 안에 잠들어 있던 열정을 깨웠거든요. 그리고 그 열정은 이제 제 안에서 새로운 갈망으로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이후로 시간의 흐름이 달라졌어요. 부엌 시계가 똑딱거릴 때마다 그날의 숨결과 그림자가 떠올랐거든요. 마치 그 소리가 그 방에서 흘러나온 리듬과 겹쳐 들리는 것 같았죠. 며칠 더 지나서도 몇 번 그 둘을 봤어요. 다락방이 아니라 마당 한쪽에서, 때로는 시어머니 방 안에서. 마주친 순간마다 마치 그 현장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가슴이 뛰더라고요.
익숙해져야 할 장면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익숙해지지 않았어요.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남편이 늦잠을 자고 아이들도 조용한 시간이었죠.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다가 마당을 내려다봤어요. 시어머니와 청년이 함께 화단을 가꾸고 있었어요. 햇살 아래서 두 사람이 나누는 미소가 너무 자연스러웠거든요. 마치 젊은 부부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깨달았어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 그리고 감정에는 기한이 없다는 걸. 시어머니의 63 인생에서 이런 사랑이 찾아온 것처럼 저도 42의 나이에 새로운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순식간에 제 머릿속에 남편이 떠올랐어요. 결혼 초 비 오는 날이면 일부러 우산 하나로 나란히 걸어가던 그 사람. 작은 빗방울이 얼굴에 떨어질 때마다 서로의 온기를 느꼈던 그 시간. 언제부터였을까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지 않게 된 게. 언제부터 손을 잡는 것도 포옹하는 것도 어색해진 걸까요? 시어머니의 웃음 속에서 그때의 제 얼굴을 본 것 같았어요. 사랑이란 게 결국 마음이 머무는 곳에서 다시 피어날 수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며느리로서 시어머니의 이런 모습을 본다는 건 어쩌면 부끄러워해야 할 일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안에서 잊고 있던 감정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죠. 그 감정은 질투도 아니고 부러움도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희망에 가까웠어요. 저도 다시 그런 설렘을 느낄 수 있다는 희망. 그날 저녁 용기를 냈어요. 남편에게 다가가서 등을 토닥여줬거든요. 어깨 아프지? 응, 괜찮은데 마사지 해줄까?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언제부터 이런 스킨십이 어색해진 걸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청년과 함께할 때 보여줬던 그 자연스러움을 떠올리며 남편의 어깨를 부드럽게 주물렀어요. 기분 좋네. 남편이 웃으며 말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안 해줬지? 우리가 서로 바쁘다 보니까. 바로 그 순간 결심했어요. 나도 남편과 다시 마주보며 웃겠다고. 사랑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다시 꺼내드는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며칠 후 시어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밝아 보이네. 그런가요? 응. 뭔가 달라졌어.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랑을 배웠나 봐요. 사랑을? 네. 어른이 되어서 느끼는 사랑요. 시어머니도 의미심장하게 웃으셨어요. 서로 모르는 척 했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사랑의 의미를, 그리고 그 소중함을. 시계의 초침이 한 칸, 또 한 칸 움직일 때마다 그날의 온기가 다시 살아났어요. 하지만 이제 그 온기는 과거에 머물지 않았어요. 제 현재를, 그리고 미래를 데워줄 불씨가 되었거든요. 이제 저는 매일 남편과 함께 웃고 손을 잡고 서로를 바라봐요. 시어머니가 보여준 용기처럼 저도 제 사랑을 다시 시작했어요. 그 온기는 이제 우리 집 전체를 따뜻하게 데우고 있답니다. 그날 밤도 남편을 더 적극적으로 대했어요. 신혼 시절이 그리워져서 남편 손을 먼저 잡았거든요. 갑자기 남편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일 뿐이거든요. 다음 주에는 시어머니의 대학 동창이 우리 집에 오신대요.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이런 금기된 사랑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되돌아보게 된 며느리의 심정 이해되시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깨달음을 얻으신 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가 다음 편의 영감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 알림도 켜두세요. 앞으로도 더 깊고 진솔한 어른들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어머니의 대학 동창과 함께
어떤 새로운 비밀이 펼쳐질까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설렘 그리고였습니다.